저랑 오늘부터 손익까지 한번 쭉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ROE 분석하려면 무슨 재무제표를 샅샅이 봐야 돼요? 손익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오늘부터 손익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계속 봐요. 두 번째, 손익을 보니까 전년도랑 이익률이 비슷해. 그런데 ROE가 떨어져. 이유가 뭐지? 그럼 두 번째 지표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지표가 이게 재무 분석책 보시면은 여러분들마다 용어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고 나서 그냥 분석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이익률, 무슨 뭐 회전율 이런 말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분자가 매출액인데 분모가 자산이에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떨어진 거야. 그럼 뭐가 떨어진 느낌이지?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상태표 어디 나오는 거죠? 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 자산이잖아요. 우리 배웠다? 이 대동매출기가 돌 때마다 매출 찍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 자산 인풋 대비 매출이 얼마 나오냐? 그 개념이야. 그럼 어떤 회사는 자산을 100을 때렸는데 1년에 매출이 1000이 나와. 같은 업종인데? 근데 나는 100을 때렸는데 500밖에 안 나와. 우리 대표적 봤던 게 삼성전자, 애플. 두 회사 자산 규모 똑같이 얼마였습니까? 500조였어요. 근데 삼성은 300조 매출 찍었고 애플은 500조 찍었다고. 그러면 자산 대비 뭐가 많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작년도 대비 우리 회사가 자산분의 매출, 이걸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재무상태표 자산 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동매출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군더더기가 쌓이고 있다는 거지. 그럼 군더더기가 쌓이는 위치가 어딘지 봐야 되겠죠? 그럼 그다음부터 파고 들어가야 돼. 뭐가 많이 쌓여있거나, 유형자산, 무형자산, KPX 많이 깔았는데 이게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 재고가 만들어졌는데 안 팔려. 채권이 쌓여있는데 뭐다? 회수가 안 돼. 캐시를 쌓아놓고 재투자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주주한테 환원도 안 하고. 그래 버리면 두 번째 지표가 떨어지겠지.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봐야 이게 계속적인 문제인 건지 일시적인 문제인지 판단할 거 아니겠어, 이게.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도 봐야 될 거고. 자, 어쨌든 그럼 두 번째 지표는 뭘 분석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대동매출기를 분석해봐야 이 두 번째가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는 회사인지 아닌지 분석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걸 분석하려면 우리 배웠던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을 분석해야 되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 간만에 칼라 바꿔요. 야,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여기 KPX가 있고 워킹 캐피탈이 있고 캐시가 있었는데, 특히 여기 요 워킹 캐피탈에 뭔가 불순물이 막 쌓이면 우리 막 손익은 좋게 나오지만 뭐가 제대로 안 나왔죠? 캐시플로우가 안 돌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금 두 번째 지표 분석할 때 저는 항상 재무상태표 자산 쪽 분석하면서 뭐를 같이 보냐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잘 되는지 같이 분석을 해봐요. 왜? 두 개가 연결되거든. 요 KPX 문제 없고 운전 자본에 문제가 생기면은 회사는 이익 난다고 돼 있지만 돈이 안 돌 때가 있다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익은 난다고 돼 있지만 돈이 안 돌고 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지표 뭐가 많이 쌓이는 거지? 자산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럼 두 번째 지표가 떨어져. 그럼 ROE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래서 두 번째 지표 분석할 때 뭘 분석한다고요? 재무상태표 자산 쪽의 대동매출기 분석 플러스 캐시플로우를 같이 보면 된다고. 세 번째 볼까? 여기 자산이다, 자산. 자산은 여기 뭐에다 하는 거예요?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면 자산인 거잖아.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에 여기가 부채고 여기 자본이니까 여러분 요걸 분석하는 게 요거예요. 그죠? 이게 뭘 분석하는 거냐면 회사의 재무구조 분석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잘 봐요. 회사가 ROE가 떨어져. 첫 번째 보니까 수익성도 전년도랑 비슷해. 자산 대비 매출 나오는 자산의 회전율도 비슷하고. 근데 보니까 이게 떨어졌어. 무슨 의미일까? 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야. 그지? 이건 봐봐, 여기. 분자가 부채 더하기 이 자본이고 분모가 자본이니까 자본 두 개 똑같으면은 부채 비율이, 부채가 떨어져도 뭐가 돼요? 요게 떨어져, ROE가. 그럼 처음에 느낌 이상해. ROE가 떨어진 이유가 뭐를 안 써서? 부채를 안 갖다 쓰니까 ROE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지표가 처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수익성을 향상시키거나 자산의 효율성과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개선시키면 ROE가 올라간다는 건 직관적인 느낌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근데 저 지표를 가만히 보니까 뭐를 많이 갖다 써도 ROE가 올라가요. 부채를 많이 갖다 써도 ROE가 올라간다? 이게 처음에 좀 이상한 거야.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 거냐? 직관적인 느낌 설명하고 수식으로 설명해보고 둘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요. 10억 정도의 시드마니가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자기 자본으로 5억밖에 없어. 에코티 자본으로 5억이 빚이. 근데 내 친한 친구 중에 굉장히 부자인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5억을 투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나한테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친구한테 내가 빌려서 사업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동업하던가. 맞죠? 갑니다. 친구한테 빌렸어요. 재무 상태 그려볼게요. 현금이 10억 들어온 건 맞죠? 근데 자본에 내가 납입 자본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5억이 들어왔죠? 나머지 5억은 뭐가 돼요?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잡히죠. 우리 좀 배웠으니까 구체적인 라인을 쓰자고요. 자산부채 자본만 사지 말고 자산 쪽은 캐시가 10억이 들어올 거고 자본 쪽은 납입 자본이 5억 들어올 거고 부채 쪽은 뭐다? 금융부채 5억 들어가겠구나. 그럼 부채 비율이 몇 프로 되는 거죠? 100%입니다. 5억, 5억이니까 100%. 부채 비율 100%. 그런데 친구랑 동업해요? 그럼 친구도 나랑 뭐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현금 얼마 들어와요? 10억은 똑같죠? 근데 부채가 없어. 대신 납입 자본이 10억이 되는 거지. 대신에 지분율이 뭐다? 5대 5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0%죠. 무부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요. 지금 내가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주주 관점에서, 주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ROE. 주주 관점에서 만약에 무부채 기업, 부채 비율이 낮은 게 무조건 주주 관점에서 유리한 의사결정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A 옵션, B 옵션 중에서 어떤 옵션 택하는 게 맞는 거죠? B 옵션 택하는 게 맞는 거지. 부채 비율이 제로니까 친구랑 동업하는 게 베스트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주가 관점에서는. 자, 이게 지금 내가 말한 논리 중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친구한테 빌릴까 동업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옵션이 맞을 거냐. 지금 여러분 10억 정도 사업 투자하려고 해요.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 동업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뭘 판단해봐야 돼? 지금 내가 하겠다는 사업의 뭐다? 수익성. 봤더니 이 사업은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뭐로 가야 돼요? 빌려야겠죠. 빌려서 내가 이익 많이 나면은 친구한테는 픽스로 이자만 주고 나머지 내가 다 먹어야 되겠죠. 그게 아까 직관적인 그 느낌이 요 수식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봐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부채, 즉 다시 말해 친구한테 빌려 사업하는 게 내 입장에선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주주 관점에서. 될 것 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요게 봐요. 요 수식 중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딱 하나 있어. 여러분 매출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이론상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왜? 판 거보다 반품이 더 많아. 그럼 매출 마이너스야. 그럼 그런 회사는 분석을 하면 안 돼. 그냥 없어져야 되는 회사지. 자꾸 없는 예를 끌고 오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마이너스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자산 마이너스 안 됩니다. 요거 어때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당기순이익은. 그럼 봐봐요.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됐다는 것은 뭐가 난다는 소리예요?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했을 때 기대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뭘 많이 갖다 쓰면? 부채를 많이 갖다 쓰면 뭐가 올라가요? ROE가 올라가는 거야. 내 입장의 수익률은 훨씬 많아진다는 거지. 왜냐하면 빚져서 금리를 한 5%만 내가 부담하는 걸로 빌린 다음에 수익을 내서 빌려준 친구한테는 5% 이자만 주고 내가 다 먹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보다 대기업들이 새로운 신사업을 할 때 유상증자를 먼저 해요? 아니면 회사채 발행을 먼저 해요? 회사채 발행을 먼저 하는 겁니다. 회사채 발행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대기업들은 다 전략기획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사업할 때 뭐 하죠? 신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해서 되겠다 판단되면은 사업하는 거지 안 되겠다 판단하면은 불확실하면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날 거란 기대를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게 훨씬 ROE 입장에서 유리해요? 빌려 사업하는 게 낫기 때문에 보통 회사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찰 땡겨서 먼저 사업하고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불확실성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고민하는 거죠? 안 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아까 친구 케이스 때 지금 B옵션이야. 안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냐? 통닭집이야. 딱 들어봐도 어때요? 안 될 것 같죠?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게 요즘 노란 통닭도 몇 천억에 매각이 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안 될 것 같다 판단하면은 그때는 친구랑 뭐 하는 게 나아요? 동업하는 게 맞지. 같이 하는 거야. 하다가 안 되면 걔가 부자라니까 돈을 더 넣겠지. 친구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네가 더 태워라. 네가 대지주 지분 가져와라 하면서 네가 양기장을 인쇄해 오던가 네가 해라. 똑같은 겁니다. 기업들도 마지막 되면 뭐 하는 거죠? 마지막 가서 사업이 너무 불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무슨 옵션을 택하는 거다? 유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정량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성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정성적인 이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신사업의 불확실성을 회사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구나. 이런 관점이 그 자금 조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성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정량적인 효과로는 더 빠지겠죠. 왜냐하면 저번에 배운 것처럼 단기 순이익은 일정한데 유상증자를 딱 하는 순간 캐시가 들어오고 납입자본 늘어갔지만은 재무상태표만 늘어난 거지 손익은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기 수익은 변동이 없는데 주식수가 늘었으니까 한 주당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히 정량적인 이유.
그리고 정성적인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 얘들이 회사채 발행하지 않고 유증을 하겠다고 그러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